안녕하세요.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강의에서는 FTP 파일 전송과 PHP 설치에 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웹서버의 기능을 확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FTP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P 서버 소프트웨어인 VSFTPD를 설치도 해보고 보안 설정을 포함한 서버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P를 설치하고 아파치와 연동해서 동적 웹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을 실습해 볼 예정인데요. PHP 설치나 모듈 설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동적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본기를 다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HP 인보 페이지가 서버 설정에서 잘 되었는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전송을 위한 FT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터미널에서 계속 어떤 파일을 생성을 하거나 터미널 상태에서 명령어를 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파일 전송을 쉽게 하기 위해서 FTP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파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FTP이고요. 웹사이트 운영을 할 때 로컬에서 만든 HTML 또는 CSS 파일, 이미지 파일 등을 서버에 업로드할 때 FTP는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컬에서 웹사이트 디자인을 완성하고 나면 서버에 파일을 올려서 서버 배포를 하게 되고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파일 전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FTP이겠습니다. 서버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FT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파일을 수정하고 업데이트 할 수도 있어서 서버의 유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FTP를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보겠습니다. 터미널에 접속을 하시고요. sudo apt update 패키지 목록을 최신 소프트 패키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VSFTPD는 빠르고 안전하게 FTP 서버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역시 sudo apt install 하겠습니다. VSFTPD 엔터. 네, 설치는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VSFTPD가 제대로 확인이 되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명령에 의해서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상태 VSFTPD 그리고 //no //pagr 자, /no 뒷부분은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바로 쉘 프롬프트인 달러 표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명령어까지 같이 주면 상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액티브 되어 있는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 달러 표시가 떨어져서 이상 없이 FTP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상태 확인을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TP 설정을 몇 가지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일질라와 같은 FT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로컬 사용자라든가 또는 쓰기 권한, 그리고 사용자가 홈 디렉토리 외부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안을 위해서 필수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udo 명령에 nano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을 하고요. /etc 탭 그리고 vs 탭. 네, 그러면 vsftpd가 설치된 config 파일에 나노라는 텍스트 편집기로 화면이 이동될 수가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커서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로컬 이네이블은 yes입니다. 로컬 사용자 계정이 FTP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앞에 주석문이 없는 샵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실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write enable yes라는 것은 쓰기 권한을 부여해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chroot local user라는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홈 디렉터리를 외부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보안을 위해서 필수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의 파일 부분을 수정을 했고요. 컨트롤 누르고 O 하면은 config 파일의 저장, 엔터, 컨트롤 X 하면은 끝내기로 프롬프트 상태 달러 표시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역시 설정을 변경하고 FTP 서비스를 재시작하기 위해서 sudo 명령어 시스템 ctl. 자, 이제 리스타트 하는 명령어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달러 표시가 되면은 별 이상 없이 에러 없이 서비스가 재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FTP 파일을 이제 파일질라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일질라는 FTP 클라이언트인데요. 로컬 컴퓨터와 서버 간의 파일을 전송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파일질라를 사용을 하면 서버 IP나 FTP 계정을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일 업로드와 그리고 IP 계정 입력을 해 놓으면 접근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질라 프로젝트 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OS 환경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네,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질라 클라이언트 설치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I agree 하고 다음 단계로 해당하는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키를 하나 받아야 하는데요. 자, 화면으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에듀테스트라는 가상 서버에 접근을 하시면요. 클릭. 저희의 대한민국 리전 우분투를 설치된 상태가 쭉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SSH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키를 가지고 저희는 FTP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다운로드 디폴트 키에서 네, 요 키를 폴더에 어느 폴더에 확인을 할지 또는 C 루트에 둘지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FTP로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질라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를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파일질라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인 파일 누르시고요. 사이트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접속하는 FTP를 여러 개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 관리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존에 에듀테스트라는 FTP 서버를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은 새 사이트에서 이름을 바꾸시고 오른쪽 프로토콜부터 세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두 번째인 SFTP를 사용을 해서 SSH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저희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호스트 번호는 여러분들이 에듀테스트를 만들었던 가상 서버의 IP 주소를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제 이 번호하고는 여러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호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은 키 파일로 아까 저희가 SS 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죠. 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사용자는 우분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가상 서버에서 받았던 사이트 위치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대로 다운로드에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중에서 이렇게 됐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ppk 파일이 아니라 모든 파일로 반드시 바꾸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받았던 라이트 세일의 디폴트 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기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FTP 에듀테스트에 접속할 수 있는 설정을 해 놓으면 다음에는 연결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서버의 호스트 키가 레스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컴퓨터라고 보정할 수 없지만 저희는 각자의 컴퓨터 안에 이 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등록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아까 저희가 터미널 상태에서 봤던 우분투 디렉토리 기억하실까요? 홈 밑에 우분투 밑에 저희는 숨어있는 파일들이 있었고 mkdir로 public html 폴더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터미널 창에서 보던 리눅스 명령어보다 FTP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윈도우에 사용하는 디렉토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Public HTML 폴더 안에는 저희가 간단한 Hello Metaplace라는 index HTML 파일이 하나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저희는 터미널 창이 아닌 파일질라 클라이언트의 FTP를 사용을 해서 그대로 드래그 하거나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버튼을 사용을 해서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FTP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PHP에 대해 설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는 서버에서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언어이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사용자 이름을 표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HTML만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PHP 언어를 사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처리해야 되는 비밀번호 검증이라든가 데이터 관리, 게시판 글쓰기 등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있는 백단에서 프로그램 언어가 PHP의 한 종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HP sudo 명령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가상 서버 에듀테스트에 프롬프트 쉘로 이동을
해서 네, 조금 길죠? 네, 요 화면 잘 보시고 PHP 확장 모듈까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PHP와 확장 모듈 그리고 아파치와 PHP가 연동되도록 지원을 하게 되고요. PHP와 MySQL 간의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install php lib apache 2에 네, 모드 php 네, php까지 명령어를 치고 엔터. 네, 그러면 이 명령어에 의해서 PHP와 다양한 확장 모듈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HP 설치가 되고 나면 역시 아파치를 다시 한번 재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명령어 systemctl 리스타트 아파치 2 네. ll 명령어로 네, 설치된 파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public html로 이동하겠습니다. cd 한 칸 띄우고 public html 하면 폴더로 들어가는 거죠. 네, ll 아까 만든 우리 index html 파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나노 텍스트 편집기로 nanoinfo.ph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PHP 언어로 아까 HTML 웹페이지를 만든 것처럼 information PHP 파일을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노 텍스트 편집기로 시작을 했고요. 물음표 PHP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PHP 정보를 나타내는 PHP info라는 함수를 주면 PHP에 관련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슬래시 물음표 꺽쇠 자, 이렇게 하면 정보 페이지가 출력이 될 수 있는 나노 편집기로 info.php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 O 저장하고요. 컨트롤 X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역시 저희가 PHP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접근되고 보이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IP 주소에서는 저희가 index.html 해서 hello metaverse welcome AWS world라고 했었는데요. 여기 슬래시에 있는 public HTML 안에 있는 슬래시 info.php 파일을 불러와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뒤쪽에 info.php 엔터 하고 나면 PHP 인포 정보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아파치 2 부분에 대해서 PHP 설치가 조금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라는 부분을 미처 못 보고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자, PHP 설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명령어가 좀 기니까 오타가 나지 않게 하시고요. continue yes 하겠습니다. yes 해서 프로그레스 확인하고요. 네. PHP가 이렇게 다 설치되는 화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HP, MySQL, 확장 모듈 모두 다 설치되는 거 화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치할 때 너무
빨리 설치가 됐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중간에 명령어 부분 네 지금 거의 99%다 됐고요. 네 여기까지 연결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파치를 좀 다시 한번 실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러닝까지 달러 표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좀 기다려 보셨다가 컨트롤 C 해서 네, 밑으로 떨어지셔도 됩니다. 네. sudo while system ctl restart 아파치 2 네, 다시 시작했고요. ll public 들어가겠습니다. html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index html 파일하고 info php 파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nano info php 화면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네, 물음표 php info 네, php 파일 확인하는 네 정보본입니다. 자료 여기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써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O 저장, 컨트롤 X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X표 PHP 화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포 정보 파일까지 확인하면 PH 웹페이지까지 확인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phinfo 함수를 사용을 해서 php와 연동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자, 다음으로 자, 아마존 라이트 세일에서 인스턴스를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에듀테스트라는 인스턴스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에 의해서 접근을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는데요. 새로운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 과정을 똑같이 또 해야 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인스턴스와 똑같이 세팅을 하고 내용만 다르게 하고 싶다면 저희는 스냅샷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냅샷은 현재의 인스턴스 에듀테스트라는 상태를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새롭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설정과 데이터를 가진 인스턴스를 복제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프리라는 요금제나 또는 세팅 부분을 바꾸어서 상위 요금제나 이런 다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만 동일하게 그리고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사하는 이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에듀테스트의 인스턴스를 눌러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탭 메뉴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스냅샷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라이트 세일 콘솔에서 복사하려는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스냅샷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스냅샷 생성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름을 주고 스냅샷 테스트 해서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여지는 이 부분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스냅샷이 모두 생성이 된 다음에는 스냅샷 부분에서 방금 생성한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생성 시간, 이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스냅샷 여기 보면은 점점점이라는 옵션 메뉴가 있는데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하면 지금은 에듀테스트라는 것에 스냅샷만 생성을 한 거고요.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스냅샷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냅샷을 기준으로 스냅샷 기반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우리는 에듀테스트 01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이라든가 CPU, SSD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고, 그리고 오렌지 색깔로 현재 인스턴스가 러닝 상태인 것으로 실행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롭게 할당된 퍼블릭 IP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썼던 IP가 있고요. 여기 부분은 새로 생성된 IP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IP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기존에 edutest라는 index.html 파일에 어떤 것을 저장을 해놨을까요? 네, 맞습니다. Hello Metaplace Welcome AWS World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놨었죠. 그러면 에듀테스트의 스냅샷을 에듀테스트 01로 동일하게 복사하고, 그리고 리전 부분 요금제를 선택해서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웹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 다시 한번 접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스냅샷까지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PHP 연동까지 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3차 시 내용의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저희가 FTP를 활용해서 파일 전송과 관련된 클라이언트 간 파일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파일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 시키고 FTP 서버 소프트웨어인 VSFTPD라는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PHP 파일을 설정해서 웹사이트에서 PHP 인포 사이트가 보이는 서버 환경과 PHP 모듈 상태를 확인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찰시의 강의를 통해서 FTP와 PHP를 활용한 실질적인 서버 설정과 관리 기술을 습득하셨을 건데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 내용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